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이 4대강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4대강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내탓 나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탓이냐 덕이냐. 제목을 더 잘 뽑았군요. 탓이냐 덕이냐. 대통령은 따져보자.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갈등. 민주당에선 4대강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낙동강 둑이 터졌다라고 주장했고, 통합당에서는 이번 폭우로 4대강 보로 인한 홍수 예방 조절 능력이 입증됐다. MB정부 4대강 사업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평가 본류 주변선 홍수 위험 94% 감소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다. 각기 들고 온 자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님, 예. 대통령의 말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싸우지 말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근데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다른데 현 정부에서 아마 관련해서 하천도 홍수 관련한 전문가들 입장도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감사원도 정권 때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가 각각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정치권이 당연히 여기 이제 입을 대고 각자 입장을 이제 펼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장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야당의 지도부가 구례를 방문해서 네. 피해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모습도 아름답고요. 예.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삽 들고 또 여러 가지 굴을 들고서 피해 현장으로 가서 직접 구슬땀을 흘리려고 계획을 발표하고 휴가를 전면 취소시킨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덕인지 탓인지를 놓고 싸울 때는 아니라 이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본류 쪽은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지류하천 쪽으로 좀 그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4대강이 오히려 4대강 보들이 물 흐름을 차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의견이 정확하게 부딪히는데 바라보는 지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지점에 대한 의견들은 그대로 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또 따로입니다. 4대강 사업을 애초부터 반대했었던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하천을 훼손했을 때 후손들에게 주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초반에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처럼 홍수 예방 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효과를 더 나타내려면 어느 부분을 더 고쳐야 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하면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태양광 시설, 현 정부에서 주도했던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환의 인과관계를 두고 여야의 발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 들어보시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장치 등은 지류,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낙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논란에 이어서 산사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태양광 시설이 영상 하나 볼 텐데 민가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민가의 주민들이 가까스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태양광 시설의 지반이 오랜 장마로 약해지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결국 밑에 있었던 민가 두 채가 훼손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처럼 발생을 했습니다. 여야에선 현 정부가 주도를 했던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라는 것을 두고도 그렇다 아니다 논쟁이 한창이죠. 그렇죠. 그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벌목을 하게 되죠. 나무를 없애주고 경사진면에, 그러니까 태양을 더 많이 받으면 경사진면에 태양광을 까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가 없이 태양광 시설만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산사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산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한 12,700곳이 있는데 그중 70%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벌목된 임야만 232만 그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올해 산사태가 1,174건이 있었는데 74건이 있었는데 그중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게 12건이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태양광이 실제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냐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근데 흥미로운 건 2017년 이전에는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12건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 일어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태양광 시설이 정말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지금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 시설에 대한 태양광 시설을 더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4대강 보호에 대해서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느냐 검증해 보자 얘기한 것처럼 이 태양광 시설도 분명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